여자들 같은 경우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혹시 여성 호르몬 수치와 골다공증과도 관계가 있나요? 그건 뭐 가장 큰 관계 중에 하나죠. 특히 여성분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48살 그 정도 넘으면 폐경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리가 끊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난소에서 배란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기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체 리듬에서 판단하는 거죠. 네. 여성들이 여성답게 되는 이유는 그 호르몬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을 어디서 만드냐면 난소에서 만들고 남성들도 여성 호르몬 만들거든요. 네. 어디서 만드냐면 고환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만 뼈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뼈세포 중에 파골세포하고 조골세포가 있는데 파골세포는 분해를 하고 조골세포는 뼈를 입히고 한다고. 네, 네. 근데 그 파골세포가 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골세포가 파골세포한테 야, 너 거기 좀 닦아놔. 청소 좀 해놔. 내가 새로운 뼈를 입히게.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제 파골세포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에스트로겐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기본적으로 파골세포가 마음대로 막 뼈를 헤집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이 파골세포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매치기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디다 가둬놨어. 네. 근데 간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나가가지고 소매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단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하지 않게 된 것이 단순하게 그냥 더 이상 뭐 임신을 못해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네. 뼈를 부수는 걸 관리하던 일까지 못하게 되니까 골밀도가 더 급속하게 나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폐경기가 되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가만 놔두면 뭐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막 몸이 뜨거워지고 잘 때도 막 그냥 땀이 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나 지금 이렇게 골밀도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팍팍 내려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의학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래?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여성 호르몬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이라 그래서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고 하는 그 요법을 썼는데 그때 대체요법으로 사용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에스트로겐하고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틴이라는 호르몬 두 가지를 줘서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2002년도에 갑자기 이상한 연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연구가 나타났냐면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게 되면 유방암 환자들이 재발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식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미국 전역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과연 호르몬 대체요법이 아무한테나 유방암을 발생시키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유방암이 있는 환자들한테 호르몬 테라피를 하면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환자의 생각이기도 하고 일반 의사의 생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일부의 의사들만 그 소량 단기간에만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을 해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방암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고 또 환자 자신도 그거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거의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지 않게 된 계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골다공증 약 때문이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이 나와서 굳이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도모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골다공증 있는 사람한테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면 유방암 있는 사람이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의사예요. 성희 씨가 만약에 유방암 환자라고 쳐봐요. 근데 골다공증 환자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저 뼈를 걱정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게 되면 유방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리스키하잖아요. 내가 의료인으로서.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골다공증 약을 준다는 거지. 이 골다공증 약의 출현이 호르몬 대체요법의 중단을 야기한 가장 큰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게 학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 그래도 그 골다공증 약이 골다공증을 낫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게 뭐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게 굉장히 문제이긴 하죠.